다른 정의, 평화, 공수처법 선처리 불가. 선거개혁 먼저. 지금 민주당이 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 공고와 임경구 기자.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원내 야당들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 방침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11월 27일 이후 처리돼야 한다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유성엽 대한신당 대표 등은 2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성사를 위해 민주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중당 및 원외정당인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시민단체 연합인 정치개혁 공동행동이 함께했다. 이들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 순서와 관련해 지난 4월 21일 여야 사당 원내대표 합의가 존중되어야 한다. 공수처법부터 먼저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의 합의대로 선거제도 개혁안이 처리되고 검찰개혁안이 처리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것이 개혁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오는 29일 패스트트랙을 빠져나오는 공수처 설치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곧 바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지만 여야 사당이 약속한 4월 합의대로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법안 협상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대의가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변심을 단속했다. 우선 선거제도 개혁안은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 21대 총선에서 시행되어야 한다며 합의 처리 관행이나 당리당략을 이유로 현행 선거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시대 사고적인 인식을 용인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선거제도 개혁안의 협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문제의식을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성 및 대표성이 증진돼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협상이 이뤄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와 검찰개혁부터 하자고 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은 슬그머니 뒷주머니로 밀어놓고 있다. 결국 선거법 처리는 안 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몇 년째 끌어왔는데 고작 한 달을 못 기다리냐며 같은 날 처리하더라도 순서는 선거제 개혁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패스트트랙 법안과 관련한 민주당의 태도가 우려스럽다며 공수처법 선처리 문제를 가지고 한국당과 자리를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 연대를 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 자리는 확실하게 선거제 선처리를 선언하는 자리라며 촛불 정권이라고 자임하는 정권이 내일 모레가 반환점인데 단 한 건도 제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했다. 현재로선 가장 무능한 정권이라고 했다. 대한신당 유성엽 대표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보며 사법개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치개혁이란 점을 거듭 확인했다며 정략으로만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여당의 무능과 무책임을 규탄한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의 키를 쥐은 야당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민주당도 의견 조율이 난망한 한국당과의 협상보다는 여야 사당 공조 복원 쪽으로 무게를 옮기는 분위기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가 우선이고 핵심이라는 건 분명한 입장이지만 처리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공수처 법안 우선 처리 방침을 포기하고 한국당 과의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인식으로 보인다. 범죄 혐의자의 공천 가산점. 야, 불법 아냐 앵커. 패스트트랙 사태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자유한국당이 공천과 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지만 정치권에서는 범죄 혐의자에게 가산 점이 웬 말이냐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구아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배치 전국 당시 벌어진 몸싸움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은 60명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들에게 총선 공천 가산점을 줄 필요가 있다고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고 황 대표도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우리 당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여한 분들에 대해 해서는 평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수사 대상인 의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퍼지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지만 논란만 키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혐의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것은 조폭식 농공행상이다. 며 한국당은 법치를 포기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범법 행위에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한국당 스스로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오만이며 법에 기반한 정상적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명백한 불법을 두고 가산점 놀이에 빠졌다며 한국당은 범죄를 장려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검찰에 출석하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불법 사보임에서 비롯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과정에서 강한 저항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우리가 왜 범죄 혐의점이 있습니까? 정치적 항을 올바르게 앞장서서 한 분들에게 가산점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역시 수사 대상인 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이 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강경 발언회 금강산 독자 사업 추진 김정은 위원장이 선대까지 언급하면서 내놓은 강경 발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통일 외교팀 이호찬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얘기만 한 게 아니라 강원도 지역까지 묶는 대규모 관광개발 구상도 밝혔단 말이죠. 규모가 상당하던데 어떻습니까? 김 위원장이 밝힌 개발 계획은 구체적이고 스케일도 큽니다. 지도를 보실까요? 우선 금강산의 고성항, 비로봉, 해금강을 각각 관광지구로 지정해 단계적으로 건설하자고 했고요. 북한이 최근 대규모로 개발 중인 원산갈마 해안 관광지구, 그리고 바로 연마, 식량 스키장까지 하나로 연결해 강원 동해안 벨트를 세계적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금강산에는 항만과 공항, 철도도 새로 짓겠다고 했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설계 역량, 건설 역량도 뛰어나고 경험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제재 때문에 돈줄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남한만 바라볼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 힘으로 관광사업을 크게 해보겠다는 의지가 실려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동행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소개를 쭉 한번 해주시죠. 네. 우선 부인 리설주 여사가 함께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신문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리설주 여사가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건 넉 달 만입니다. 일부 남측 언론들이 신상 변호사를 들고 나온 데 대한 대응일 수 있습니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 장금철 통일전 선부장이 언급된 것도 눈에 띕니다. 두 사람이 현지 지도에 동행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데요.
최선희 제1부상의 동행은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장금철 통전부장의 동행은 남한에 보내는 메시지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을 향해서는 제재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막혀서 결국 이렇게까지 왔으니 상응 조치로 빨리 제재를 풀어달라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공식 입장이 나왔던가요? 오늘 통일부 정례 브리핑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말을 극히 아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북측의 의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북한의 진짜 의도가 뭔지부터 알아보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다만 북한이 남측과 합의해 철거한다는 표현을 쓴 것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협의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월드컵 예선 때도 그랬고 북한이 사실상 남한을 노골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남북관계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통일외교팀 이호창 기자였습니다.